제가 이제 토지 투자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하면은 땅 부자라는 말이 있죠. 예, 땅 부자라는 말이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가지고 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게 되게 약간 극과 극이거든요. 예, 저도 토지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것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토지라는 게 한번 물리면 크게 물리고 매도하기도 힘든 구조고 토지의 약간 단점이 약간 황금성이죠. 그래서 안 팔리는 땅은 죽어도 안 팔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생각하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자, 토지를 보실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이음이란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토지의 성격과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 그럼 아무 토지나 봐볼까요? 여기서 경매 나온 것 중에서 물건 종류를 그냥 토지로 볼게요. 토지. 그러면은 이런 토지를 보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서 토지 이음을 들어갑니다. 이게 살짝 느린데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주소랑 지목이 나오고 이런 지정 여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다른 법령에 따른 지구 해서 이런 토지 용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사지 말아야 될 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인 토지 투자에 대해서 완전 극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라고 하죠. 네. 이런 거는 용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걸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발 제한 구역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공익용 산지. 여기 보시면 공익용 산지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게 임야에 많습니다. 임야를 가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만 볼 줄 알면은 사실 크게 물릴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조금만 볼 줄 아시면은 소위 말하는 기회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당할 일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네.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입지 파악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거 사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토지 이음이 좀 느리네요. 이게 가끔씩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음을 보실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이제 하죠. 이거를 보실 때는 이 용도에 공익용 산지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업용 산지나 아니면 공익용 산지. 말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을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익 목적을 위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냥 그런 것만 개발이 되고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 이런 일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제한적이고 개발이 그리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맹지. 자, 맹지는 뭐냐? 지도를 보셨을 때 보통 이제 토지 투자를 하시면은 지적 편집도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토지를 보실 때는 도로 곁에 물려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적 편집도를 보실 때 이 중간에 낀 땅 있죠. 이런 땅들은 이 주위 땅들에 막혀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낀 땅들은
앞에 땅을 사서 도로에 물린 땅을 사서 이제 개발을 같이 하던가 해야 되는데 소유 관계가 다르면은 이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땅이 맹지인 거를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맹지를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팩트지만은 이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이 맹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맹지 투자도 처음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수십 명의 공유자 있는 지분 토지. 제가 이제 지분 경매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불특정 다수의 10명, 20명, 30명의 공유자가 있는 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산 건데 그 개발 계획이 거의 이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엎어졌다가 뭐 된다고 했다가 약간 희망 고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고 차라리 뭐 지분 토지를 하실 거면은 가족 관계가 있는 거 좀 누가 봐도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하신 게 낫지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거의 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속도로 옆에 뭐 기찻길 옆에 토지. 고속도로 옆이나 기찻길 옆 토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쌩쌩 지나가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경부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쳐도 이런 지도를 보시면은 뭐 안성 IC로 검색해볼까요? 그냥 안성 IC 그러면은 이런 고속도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쌩쌩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런 KTX 라인 이런데 이런 데는 말 그대로 그냥 쌩쌩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이 앞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개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기찻길 옆 이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IC를 나오면서 쭉 돌아가는 이런 로타리 쪽 있죠. 이런 로타리 이런 쭉 도는데 이런 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땅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땅도 사실 개발을 하기가 거의 그냥 힘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을 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또 그 다른 거로 해서 어떤 토지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어찌됐든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개발하기가 힘든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일반적인 사례를 다 봤을 때 개발 제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비오톱이라든가 공익용 산지, 맹지,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는 지분 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옆, 기찻길 옆 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개발할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걸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개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봤을 때 이런 성격의 토지가 있다면은 그냥 보지 마셔라. 그게 정신건강에 좋고 이런 거 사시면은 5년, 10년, 20년 묵혀둘 수도 있다. 그게 내가 원치 않는 묵힘일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누구보다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토지 생기초 2차 2기 강의를 하거든요. 완전 최저가로 5만원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모든 노하우를 다 풀 거니까요. 이쪽 블로그 링크 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